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러시아가 한국의 천무를 분석한 방송 영상이 화제입니다. 전쟁 내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의 된통 얻어맞은 러시아는 한국이 하이마스와 비슷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데다가 그걸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한국은 과거 러시아가 불곰 사업을 통해서 방산 기술을 전수해줬던 후진국이라는 인상이 러시아 사람들의 뇌리에는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무를 세세히 분석해본 러시아 방송은 어느새 한국이 이런 위험한 무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성장했다며 한때나마 진행했던 불곰 사업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며 후회하곤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얼마 전 루마니아가 무기 구매를 위해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와 국영 기업 로머메스에이는 6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당자들과 회동해 무기 구매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지난 31일 국방대표단을 꾸려 한국 방산업체의 공장을 견학한 지 불과 5일 만의 일입니다. 양해각서라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루마니아 측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날은 사업협력과 무기 구매에 대한 양해각서만 체결했지만 루마니아는 적어도 K9과 천무는 확실히 구매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아 현지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플로린 스파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주 루마니아 한국대사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와 함께 연기자회견에서 K9과 천무는 물론 보병 전투 차량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와의 계약 외에도 기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차와 전투기까지도 도입하길 원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다른 무기라면 몰라도 K9과 천무의 구매 계획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도입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성사되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도 전군 현대화를 한국 장비로 꾀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흑해를 접한 위치에 있는 루마니아. 이들 역시 폴란드나 에스토니아처럼 러시아가 뻗는 마수의 다음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루마니아는 러시아한테 직접적인 협박과 위협을 받은 적도 있을 정도라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 이후로 빠른 전력 보충을 위해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가 고른 선택지 그대로 하나로부터는 K9과 천무를 구매하기로 이번에 결정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주변국으로만 두 번째 수출이 성사된 천무를 눈여겨볼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K9야 이젠 서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상 서방 표준 자주포와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매운맛은 맞다 보게 된 원흉인 하이마스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천무는 새롭게 나타난 경계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에 러시아 방송에서는 천무를 분석하는 방송을 편성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의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는 갑자기 떠오른 스타입니다. 국제 무기시장은 최근 몇 년간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매우 많은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이 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제품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하이마스입니다. 한국의 천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기체계였지만 몇 가지 주요한 계약들 덕분에 잠재 구매자들의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전투기를 포함해 수천 개의 장비가 들어있는 무기 패키지 덕분에 천무는 그러한 선택지 중에선 가장 유력한 존재가 됐죠. 1970년 당시 남한은 북한에 비해 낙후된 방사포 화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미 1만 2천문에 달하는 소련제 BM-21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1년 개발 완료된 K136 구룡은 130mm K30 로켓 40발을 약 23km 밖까지 쏠 수 있었는데 이는 사정거리 21km의 BM-21을 약간 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80년대 중반 사거리 65km의 240mm 방사포를 통해 새로운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남한은 90년대 중반 러시아와 불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한국에 공급한 적이 있었던 T-80 전차, BMP-3 장갑차, KA-27 헬기는 승인했지만 BM-27, BM-30과 같은 대구경 다연장 로켓의 도입은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2000년대 초 배치된 M270 MLRS에 쏘는 전술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했고 한화가 양산을 맡아 시작했습니다. 한편 2009년 개발을 시작해 2013년 완성된 천무가 구형 K136 구룡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전용 탄약을 개발했고 두산이 차체를 제공했습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발사대는 최대 12발의 로켓을 장전할 수 있고 구룡이 사용하던 130mm와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등 다양한 로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로켓은 발사대 내에 밀봉되어 환경 변화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한화디펜스에서는 사거리가 더 향상된 400mm와 600mm 미사일 역시 개발되었습니다. 전투에 투입된 천무는 4개의 고출력 유압지지대로 차대를 고정시키고 1분 안에 발사 후 이탈이 가능합니다. 집속탄을 발사한 경우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재장전 시간은 160초입니다. 8륜형 차대는 시가지에서도 양호한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국제 환경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분쟁을 빌미로 첨단 무기를 많이 개발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무기 구매자에게 현대적인 무기 기술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납기도 매우 빠르죠. 보셨듯 러시아는 천무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개발 경위, 불곰 사업과의 연관성, 자세한 재원 7가지 꽤나 심도 있는 정보까지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마스를 언급한 점에서 천무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이마스의 된통 얻어맞은 기억을 되살려주는가 봅니다. 러시아는 천무를 하이마스와 사실상 같은 포지션의 무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곰 사업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 대구경 방사포 기술을 넘기지 않았던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한국은 미국 MLRS의 운용 노하우를 토대로 천무를 만들어냈습니다. MLRS를 소형화한 것이 하이마스인 만큼 천무는 하이마스 이상의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비록 천무의 불곰 사업에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이 현대적인 독자 무기 개발에 기반을 세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미국 무기의 기술 수준을 재현할 정도의 기반은 불곰 사업 없이는 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한국은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빨리, 많이 만들 기가까지 하는데요. 천무에는 날개 구동 모터 사축 제어를 담당하는 구동 제어 장치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항범 유도 장치의 유도 명령에 따라서 조종 날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천무 전용 239mm 유도 로켓에는 이 부품이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죠. 최근 이 부품의 생산량 정보를 바탕으로 천문 탄약의 생산량을 계산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만 해도 무려 17,118개의 탄약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 달에 대략 600발 정도, 하루에 20발을 생산하는 수준이죠. 여기에 방송에서 언급된 400mm와 600mm 탄약도 있습니다. 각각 천무와 KTSSM로 명명된 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들은 사거리가 180km, 290km에 달하고 작년에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올해 안으로 실전 배치를 마치게 되는데 일선 부대에서 그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고 나면 한국은 미군의 ATACMS급 유도탄을 판매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어느새 자체 개발한 무기를 러시아 주변국을 포함한 타국에 판매할 정도로 성장하자 러시아는 졸지에 자신들이 키워준 호랑이 새끼한테 물릴 상황이 되었죠. 물론 어디까지나 서방 세계를 적으로 돌린 러시아의 판단이 잘못이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이 자초한 한국이라는 변수의 등장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젠 자주국방을 넘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한국의 방산기술. 한국이 앞으로도 높은 입지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